중학교 수학 실력이 고등학교 때까지 간다. 중학생 때 있잖아, 선행학습 하나도 안 했어. 대학교 선행학습 거의 안 했어. 나 진짜. 대학교 선행학습을 누가 하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17학번 황세연입니다. 언론정보학과 18학번 김영은입니다. 얘들아 안녕. 또 오네. 이번에는 수학을 가지고 돌아온 양진우가 해. 그만 좀 나와. 얘들아 나 더 잘 알지? 고정이야 내가. 사실 국어는 우리 전공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수학을 나 또 학원 선생 해봤잖아 내가. 나도 수학. 과외 많이 해봐서. 수학은 타고나야 된다. 고등학교 1학년 딱 되자마자 막 모의고사 100점 맞아오고 이런 애들 보면 타고났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그게 정말 타고난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 노력을 빨리 시작한 거 아닐까? 근데 난 재능충은 있는 것 같아. 저는 타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학 천재가 많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아인슈타인, 에디슨, 피타고라. 분명히 원하더 레벨을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감각이 진짜 타고난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대표를 하기에는 저희가 점수를 말하면 뒤에 저희가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귀담아 들으실지. 일단 내신은 1, 3, 2, 1, 1 이렇게 나이키 모양 1, 2등급 왔다 갔다 1, 2랑 2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가 더 많았어요. 수능은 계속 1이었는데 수능에선 2였어요. 1, 1, 1, 1, 1, 1. 수능 점수는 3, 4, 6, 7, 9, 10 다 96점이었다가 수능 때 하나 더 틀려서 2등급 나왔습니다. 나는 약간 수학 점수가 롤러코스터를 탔어. 처음에는 서울대 청하구나. 어쨌든 내신 같은 경우는 2등급부터 시작해서 1, 3, 2, 1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통 항상 한 2등급, 3등급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6월 때 한번 4등급 딱 받고 오 예. 그 다음에부터 이제 1등급만 나왔지. 오. 수학, 수능, 내신 어떻게? 국어는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가 우리는 아예 다른 과목으로 보세요 이랬잖아. 그치. 수학은 똑같지 그래도. 수학은 똑같아. 근데 내신 공부할 때 특히 서술형이 되게 약했어. 이렇게 한 바닥을 준 다음에 거기서부터 쭉 풀어내가는 거야. 고등학생 때는 사실 그렇게 안 풀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서술형 문제 풀듯이 모든 문제를 다 풀었던 것 같아. 문제 풀이 과정을 이제 단계별로 나눌 수 있어. 1단계는 예를 들어서 계산을 시작하는 단계, 2단계는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는 단계, 3단계 마무리. 단계를 나눈 다음에 그 단계에서 이제 각각의 핵심들을 뽑아내는 거지. 문제를 좀 완벽히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관심이 안 써. 내가 이걸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 그럼 다시 봐야 되고. 틀렸어도 그냥 답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논리에 혹시 틀린 게 있나, 혹시 이게 좀 엄밀하지 않은 표현은 아닌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야 서술형을 맞을 수 있다. 수능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을 새롭게 해야 되잖아 다. 와, 참신한 게 계속 나오지. 21번, 진짜. 30번. 나 우리 수능 때 30분 보고 진짜 놀랐어. 와, 나도 이걸 놀랐어. 이렇게 푼다고? 난 안 풀었어. 나도 그래서 못 풀었어. 새롭게 보는데 문제의 본질을 생각해봤어. 모든 문제가 하나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이제 잘 보면은 또 다른 문제에 적용이 가능해. 그래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야. 되게 쉬워 보이네. 말은 쉽지. 물론 나도 이걸 터득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하면, 모의고사 공부를 하면 내신이 커버가 돼. 다만 이제 하나 다른 점이 뭐냐면 내신 수학은 50분 안에 한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를 빠르게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시간 싸움이란 말이야. 그리고 계산 실수 안 하기 싸움이니까 그거를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수능은 솔직히 21번, 30번 빼고 1시간 안에 다 풀잖아. 아 이건 문과 수학에만 해당돼. 우리는 21번, 30번 제외하면 한 30분 컷하는 애도 봤어. 그만큼 쉬운데 21번, 30번 싸움이라면 내신 수학은 시간 싸움. 한 문제당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걸리면 퍼펙트. 그러면 25문제 풀려면 37분 30초 걸리잖아. 실제 시험에서 조금 더 긴장한다고 쳐도, 아니면 검산 조금 한다고 쳐도 50분 안에 끝낼 수가 있게 되겠지. 내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생님은 똑같은 문제도 그림 그려서 푸시고 어떤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으로 푸시는데 그거를 여러 방면으로 물어보다 보면은 문제를 어떻게 내기를 좋아하시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수능 공부할 때도 사실 이렇게 푸는 거 맞아요? 아니면 또 푸는 방법이 있어요? 해서 풀이법을 되게 질문을 많이 했던 거. 내신 대비는 그러니까 교과서랑 국어유제 문제는 사실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리 응용된다고 해도 숫자만 바꾸는 건데 그거는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맞추겠다 이런 의지로 진짜 달달달 외웠고, 수능 공부는 기출이랑 저는 인강, 솔직하게 인강에 엄청 너무 의존했던 좋아. 것 같아요. 수학 인강 선생님들이 되게 말빨이 되게 좋으세요. 그 수학이 싫은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은데 안 지루하게 오. 해주시죠. 그리고 어려운 미분 문제를 설명해도 여기서 막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인강으로 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수학 실력이 고등학교 때까지 간다. 중학생 때 있잖아, 선행학습 하나도 안 했어. 대학교 선행학습 거의 안 했어. 나 진짜 대학교 선행학습을 누가 하냐? 처음 들어왔을 때 진짜 막막했어. 나는 미리 해온 애들은 이거 다 풀고 쉬웠네 이러는데 나는 머리 싸매고 있는 거지 계속. 그래서 수학만 했다며, 그거 따라잡으려고. 그치, 처음에 수학만 했지. 나는 국어를 못했어. 그래서 진짜 수학만 죽어라 판 거야. 나는 또 애들을 많이 가르쳐 봤잖아.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 잘해보려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진짜 고2, 고3인데 시작하려고 오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나 걔네한테 얘기해. 빠삭하게 다 할 필요는 없어. 막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 성적이다? 이건 또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고 잘했던 애들은 꾸준히 잘하겠지. 못했던 친구들도 잘할 수 있단 말이야. 일부러 나 중학교 때 안 했으니까 못할 거야 이 생각하다가 진짜 못하게 된다.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절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학은 사실 앞에서도 말했던 것 같은데 수학을 내가 진짜 잡겠다라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100점까지 못 가더라도 오르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시점에 수학을 진짜 제대로 시작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주변에 친구들 보면 중학교 때 진짜 수학 아예 포기하던 친구들도 고등학교 와서 아 내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수능 특강이랑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린 친구들도 봤거든요. 중학교 때 수학을 안 하면 고등학교 가서 힘든 건 맞아요. 아예 못해도 좋으니까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공부는 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점수는 크게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공부 습관은 중학교 때부터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문제 많이 풀어봐야지. 근데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쉬운 문제를 제껴두고 어려운 문제부터 푸는 애들이 많아. 그런 애들은 맞아야 돼. 쌤을 풀 때 A단계 무조건 안 풀어 애들. 그냥 B단계로 넘어가. 아니야, A단계가 진짜 중요해. 개념을 잡아주는 페이지가 없어 이 이후로는. 그지? 그 다음부터는 실전 문제잖아. 다 확실히 잡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돼. 그 유형들에 대해서 풀이 과정을 잘 봐야 돼. 너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잘 틀리는지 그런 걸 잘 봐야 돼.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개념이 중요하단 말을 많이 하잖아. 개념이 중요하다. 개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 나한테. 그럼 난 이렇게 답을 하거든. 공식, 정리에 대한 접근하는 거 시작부터. 그러니까 증명, 이 공식 끝났고 한번 정리 딱 하고 그 다음 필수 예제이라고 나오는 거 있지. 그것까지 푸는 게 난 개념이라고 난 정의를 해. 그냥 공식만 달달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기본적인 문제는 거의 외우듯이 좀 반복해놔야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뭐 내신 문제를 풀든 수능 문제를 풀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가끔 애들이 막 공식만 죽어라 외우든가 앞에 있는 증명 하나도 안 보고 문제부터 풀든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저는 수학이 진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 아 이거 이렇게 풀면 되지 하고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이렇게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는 수학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 유형별로 그림별로 풀이법을 외우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는데 난 그렇게 했거든. 왜냐면 난 수학머리가 근데 외워야죠. 외우는 게 된다면 외워야죠. 그래서 공식이든 정의든 정리든 어려운 문제는 풀이법이든 이해했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외울 때까지 공부했으면 좋겠어. 진짜 우직하게. 그래서 습관 들일 때는 약간 개념을 깜지에 적을 수 있을 때까지 외우고 증명도 3-4가지 방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쓰면서 외웠거든요. 기초를 다진다는 건 말 그대로 진짜 0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수학을 당연히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막 21번 문제 풀려고 하면 안 풀리죠. 교과서를 진짜 많이 추천하는 게 근데 저는 항상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게 교과서가 진짜 잘 만든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만약에 시작하는 거라면 교과서로 개념하고 그 다음에 센 같은 기본 문제집 풀거나 아니면은 그 인강으로 기초 다지는 거 좋아요. 나만의 좋은 공부 습관. 나 같은 경우 진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고딩 땐 그런 거 있잖아. 스킵합 같은 거. 사회에 대한 불만. 나의 불만. 수능 때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아무도 몰라. 나 같은 경우는 수능 앞자리 사람이 계속 볼펜 딱딱거리는 거 있잖아. 그걸 5초 간격으로 계속 하는 거야. 나 진짜 너무 화나가지고 아 이거 뭐라 할 수도 없어. 도시락으로 한 노래도 약간 그런 거야. 방해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약간 노래를 들으면서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는 것도 있긴 하고 비트에 맞춰서 이제 수학 문제 푸는 거지 이제. 그래서 수학은 좀 난 조용히 공부하는 거. 왜냐면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둬야 되잖아. 나는 공부의 시간보다 양을 많이 정해놓고 있어. 이게 양을 정할 때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정해야 된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정하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나태해져. 그래서 안 돼. 하나를 풀고 나면은 이제 욕심이 생겨. 나 이거 풀면은 내일 놀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땡겨 풀어. 또 땡겨 풀어. 계속 땡겨 풀어. 그럼 이제 주말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놀 수 있게 돼. 진짜 놀아 그러면? 난 놀았어. 오답을 메꾸는 법을 알아야 돼. 노트에 정리한 거 별로 안 좋아했어. 왜냐면 좀 쓰다가 내가 글씨가 마음에 안 들면 정이 안 가더라고 그때부터. 백지 상태로 일부러 만들어. 어떤 문제를 틀리잖아? 그럼 뭐 만약에 답지를 봐. 답지를 한 며칠 지난 다음에 그거를 다시 풀어. 답지를 일부러 까먹는 거지. 내가 다시 백지 상태가 됐네? 풀 수 있나? 그래서 풀리면 이제 조금 내 실력이 는 거고 그래도 안 풀리면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되게 다양한 풀이를 생각해보는 걸 좋아했어요.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 공식을 안 썼는데 이 공식을 써서 만약에 된다면 그 숫자가 다 나와 있다면 이 공식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혼자 약간 그런 거에 좀 쾌감을 느꼈거든요. 아 이거는 선생님도 생각 못했는데 내가 생각해냈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떤 때 좋냐면 뭐 쾌감 그런 수학 재미 붙이는 데도 좋지만 내가 모르겠어 이 문제를 못 풀겠어. 그러면 다양한 방면으로 사고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노트 정리하는 걸 되게 약간 변태처럼 좋아해가지고 수학에도 개념 노트, 풀이 노트, 질문 노트, 오답 노트 이렇게 있었는데 개념 노트는 이제 말 그대로 개념 노트고 풀이 노트는 문제를 풀 때 틀린 풀이를 안 지웠어요. 틀렸어 하고 밑에 또 풀고
풀고 해서 아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같이 보이게 해놨고 오답노트에는 출처만 적어놓고 요약을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언제든 다시 풀 수 있게 그렇게 질문노트 오답노트를 해놓으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연습하는데 좋아요. 근데 저만의 뭔가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이제 틀린 이유 적기. 저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나는 수능 특강 한 5번 정도 푼 것 같아. 그게 좋아? 난 되게 좋았어. 개념을 확실히 잡아줘, 수능 특강. 그게 너 이미 개념을 다 잡고 들어간 거 아니었어? 개념을 잡았는데 내가 헷갈리는 개념. 처음 배운 거 미적분 푼 내용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 거 땡겨서 뭐 이제 다시 생각해보고. 그 수학 사이클을 3개로 나눠. 첫 번째가 이제 수업을 듣는 거. 나는 수학은 반드시 누군가 가르쳐줘야 돼. 수학을 혼자 자습하기는 너무 힘들어. 학교에서 듣든 학원에서 듣든 인강으로 듣든 어쨌든 누군가의 말로 들어야 돼. 추천하는 건 비상에서 나온 개념 플러스 유형. 문제도 그렇고 개념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균형 있게 잘 잡힌 것 같아서 나도 과외할 때 그걸로 수업하고. 사이클 2는 배웠잖아. 그러면 이거로 바로 문제를 풀러 들어가면 안 돼.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돼. 아까 내가 말했던 설명이 긴 거. 순막품 라우데라고 조금 두꺼운 책 하나. 이따 말한 거 있어. 이거를 집에 가서 한번 싹 보고 이제 세 번째 사이클은 문제풀이야. 근데 수능 문제풀이랑 내신 문제풀이는 달라야 돼. 시간 싸움과 21번 30번 싸움이니까. 수능 대비할 때는 뭐다? 평가원 기출. 또 평가원이랑 교육청이랑 많이 다른 게 수학이라서 평가원을 많이 보는 걸 추천을 하고 그냥 가장 좋은 거는 이쁜 거 사. 왜냐면 책이 안 이쁘면 정이 가질 않아. 맞지? 디자인에 되게 집착을 하는 것 같아. 나 엄청 집착하지. 내신 문제집은 센이나 RPM 같은 문제집들은 시간 단축용 문제야. 시험 기간 때 3주 전, 2주 전에 빨리 풀기 위해 푸는 것들. 1분 30초 안에 풀라고 푸는 것들. 그래서 센하고 RPM 조금 어려운 게 일품 정도?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강 문제집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인강 선생님들 진짜 수학에서 날고 긴다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만든 신박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문제은행처럼 문제 많은 문제집 중에서는 센이 제일 좋았습니다. 보편적. 네, 광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답노트도 좋았고 파이널 기간에 하루에 5문제씩 몇 회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질문노트 오답노트에 있는 문제들을 오답노트. 그것만. 정석이랑 개념 원리. 개념 원리를 풀면 자신감이 좀 높아져요. 이게 자신감 만드는 요 수혜가 되는 전국의 학생들에게 마지막 70%가 수포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수포자가 수학 포기자의 줄임말이 아니라 수능 포기자의 줄임말이라 생각해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여러분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과목이에요. 성적도 직결되고 맞아. 공부하는 안 하면 정말 안 나오는 과목. 그니까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그냥 상실해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서 포기해버리면은 딴 것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수학 꼭 열심히 하셔야 돼요. 수학 포기는 대학교 나를 찾아오는 학생들이 상위권이 아니야. 고3 때 시작하는 애들, 고2 때 시작하는 애들 막 이런 애들이 많아. 중학교 한 1학년 때까지 쭉 놀다가 2학년 때 이제 시작하는 애들 뭐 그런 애들 가르쳐봤단 말이야. 4, 5등급 받는 애가 와가지고 난 이 학원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내가 여기서 안 오르면 수학 포기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왔단 말이야. 내가 근데 그런 애들도 결국 올렸거든? 한 40점 받는 애였는데 내가 50점 올렸어. 90점대 나오고 지금 걔가 고등학생이야. 고등학교 가서 이제 전교 1, 2등 한다고 그러더라고. 다 무슨 고민인지 알아. 근데 다 들어보면은 실천은 안 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이 많은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거 따지기 전에 시작했어야 된다니까. 다 구제할 수 있어. 너라고 안 되겠니 얘들아?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제가 수학 점수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점수로만 봤을 땐 네가 왜 수포자냐 약간 그런 얘기도 듣고 왜냐면 4, 5등급 이렇게 떴던 적은 없으니까 비슷한 성적대 친구들이 수학을 진짜 잘했어요. 저희 학교가. 그래서 약간 다들 막 이렇게 푸는데 나만 혼자 갇혀있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니까 수학 때문에 눈물 콧물 다 뺀 사람으로서 하기 싫어서 채점하다가 울고 오답노트 하다가 울고 숙제 펴서 울고 수업 끝나고 나오다가 울고 막 진짜 이래서 그러면서 조금씩 미운점 고운점 이렇게 붙이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공부를 한 게 나중 가서는 이제 뭐 20점 가까이 올리고 이랬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애써보셨으면 좋겠고 당 떨어졌을 때 먹을 간식을 손에 쥐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수포자 분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요. 저도 수학이 너무 싫었고 수학이 자꾸 성적 발목을 잡으니까 수학을 진짜 그만하고 싶었어요. 근데 수학이 싫다고 해서 수학을 포기하는 건 진짜 멍청한 거예요. 제가 진짜 주변에 친구들 봐서 아는데 다른 거 다 1등급 맞고 수학 4등급 맞잖아요? 그럼 갈 대학이 없어요. 그러면 확 대학 레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학 천재가 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수학을 포기해버리는 순간 내가 너무 갈 수 있는 대학의 폭이 좁아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재미를 붙여서 만약에 수학이 너무 즐겁고 수학에 더 재미를 붙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수학을 절대 포기하지는 않기로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목표는 한 단계 높이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수능에서 2, 3등급 정도 맞는 게 목표야 라고 하면은 1, 2등급 정도 맞는 정도의 공부를 해야 수능에서 그 정도 점수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되 내 상황보다는 한 단계 높은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시면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